안녕하세요, 소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제 인형 쓰레기 머리를 다 자르고 이제 정말 머릿결이 꽤 나쁘지 않은, 괜찮은 애들만 남았고요. 제가 머리를 기르겠다고 다짐을 한 게 정말 불과 몇 주 전인데 도저히 그 머릿결로는 머리를 기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또 짧게 자르고 이 좋은 머릿결로 머리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영국 워킹홀리데이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레스토랑 일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좀 힘들었는지, 왜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시급입니다. 보통 카페처럼 최저시급으로 시작하는 레스토랑도 있긴 한데 레스토랑 대부분은 최저시급보다는 높은 시급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영국 최저시급이 8.21파운드이더라고요. 제가 일을 했던 2017년에는 7.20파운드였습니다. 지금이랑 1파운드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게 7.20파운드가 최저 시급이었을 때 레스토랑 러너 일을 8.50파운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저 시급보다 1파운드 좀 넘게 받는 시급이죠. 이게 1파운드만 해도 꽤 차이가 있는 건데 1.30파운드 차이가 나는 거면 정말 작은 액수가 아니었고요. 제가 처음에 카페에서 일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일하고 이 돈을 받아서는 워킹홀리데이에서 홀리데이는 가지 못하고 워킹만 하다가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에서는 좀 더 높은 시급을 받고 그리고 또 웨이트 스태프를 하면 러너보다 더 높은 시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는 카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레스토랑을 그만뒀을 때는 제 시급이 10파운드였으니까 정말 꽤 괜찮은 금액이죠. 그리고 레스토랑에는 팁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서비스 차지가 기본적으로 붙은 레스토랑과 안 붙은 레스토랑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 레스토랑은 서비스 차지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 차지는 다 같이 나눠 갖게 되고요. 많지는 않지만 없는 카페에 비해서는 꽤 쏠쏠한 편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쏠쏠한 팁이 또 있습니다. 손님이 식사를 하고 서비스와 또 맛과 레스토랑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현금을 테이블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웨이트 스태프가 하루하루 담당하는 섹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내 섹션에 있는 손님이 그 테이블에 팁을 놓고 갔다. 그러면 그 팁 제 겁니다. 러너와 웨이트 스태프가 시급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러너는 이 팁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웨이트 스태프의 팁이기 때문에 팀면에서도 웨이트 스태프가 러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이 팁은 적으면 20p 동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아봤던 한 테이블의 금액은 20파운드였고요. 이 팁은 또 없는 날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정확하게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이거는 손님에 따라서 또 웨이트 스태프의 재량에 따라서 달린 거고요. 저희 슈퍼바이저는 제가 손님이어도 그거는 팁을 안 줄 수 없겠다 할 정도로 정말 서비스를 잘해주셨거든요. 음식을 조금만 흘려도 바로 가서 테이블을 닦아주고 컴플레인을 걸어도 이게 컴플레인을 걸었지만 더 이 레스토랑을 신뢰하게끔 처리를 굉장히 잘하셨고 모든 면에서 정말 잘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신 바로는 나는 레스토랑 이 시급보다 팁으로 버는 돈이 더 많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매니저는 팁을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분은 매니저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매니저 안 해도 돼. 나는 돈이 최고. 해서 일부러 그냥 슈퍼바이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는 이 팁을 받는 게 진짜 좋다. 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 레스토랑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차지가 붙어 있어서 굳이 이거를 따로 내려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아는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나 이거 서비스 차지 내고 싶지 않고 너한테 따로 현금으로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니? 라고 하시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였죠.
저는 하루하루 일이 끝나고 저녁을 이 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식비 절감 면에서도 정말 좋았고요. 아시다시피 런던은 나가서 사 먹는 거 비싸지만 슈퍼에서 식재료를 사서 해 먹는 거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외식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이 팁 안에서 한 달 식비를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 스태프 푸드가 따로 나오겠죠. 이 스태프 푸드가 나오기 때문에 또 식비를 아낄 수가 있고요. 저희 레스토랑은 또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자랑이기도 한데 다른 에이전시에서 오는 애들도 너네는 진짜 스태프 푸드 맛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메뉴는 치킨, 감자튀김, 샐러드, 커리 등등 뭐 중복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맛이 있었어서 저는 별로 불만 없이 많이 잘 먹었고요. 이런 맛은 레스토랑마다 복불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태프 푸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식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을 하면 영어가 당연히 늘겠지. 네, 물론 그렇죠. 한식당에서 일을 해도 영어를 쓰긴 쓰니까 영어가 아예 안 늘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디든 어떤 일을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같은 표현만 계속 쓰게 됩니다. 레스토랑도 물론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웨이트 스태프로 일을 하게 되면 이 테이블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손님과 대화할 기회가 더 많고 또 길게 얘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나는 어쨌든 이걸 책임져야 하니까 막 예스 뭐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깨지면서 영어를 배웠고요. 적어도 카페에서 일했을 때보다는 훨씬 얘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 제가 일을 했던 지역이 첼시였고 그곳에는 포시한 영국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영국 영어 표현을 더 많이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컸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방학을 맞아서 영국인 대학생들이 알바도 많이 했고요. 영국 워홀 목적 중에 하나가 영국 영어를 배우고 또 영어 실력을 좀 늘리고 싶은 것이라면 이런 환경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을 할 때 어떤 일인가도 보셔야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오는 손님들 이런 환경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좋았던 점은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이 레스토랑으로 옮기기 전에 동네 카페에서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 카페에서 레스토랑으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동료가 많은 곳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네 카페에서 일을 했을 때는 제가 카페를 보고 키친을 보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총 2명의 직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카페도 잘 되지 않았고 통하는 것도 많이 없고 또 얘기도 많이 안 하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동료가 많은 곳으로 가서 나를 조금 활발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일을 바꿨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 성향을 잘 따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일을 즐겁게 하고 또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일을 구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과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영어도 많이 늘고 에너지도 더 발산하게 되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힘들었던 점도 물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 힘들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 일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여자 스태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자 매니저가 한 명 있었고 키친에도 여자분이 한 명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홀에는 여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같이 일하는 친구가 여기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들어오면 다 금방 그만두다 보니까 지금은 여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듣고 나 잘못 구했나? 나 어떡하지? 이랬었는데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여자분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3명이서 같이 일을 했고요. 이런 것처럼 정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거운 접시를 계속 들고 또 그 넓은 공간을 뛰어다녀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더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거의 매일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진짜 와서 그냥 침대에 이러고 있다가 그냥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제 허리도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고요. 또 구두를 신어야 되니까 이게 아무리 낮은 구두여도 운동화가 아닌 구두를 신고 계속 뛰어다니니까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매일 데일밴드를 붙이고 다녔고 지금도 그래서 새끼발가락 쪽에는 정말 안 예쁘게 굳은 살이 박혀 있는데 이런 점이 뭐 힘들었다고 하면 힘들었던 점이죠. 카페보다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직 에어컨이 없는 매장이 많았어요. 제가 일을 했던 카페에도 에어컨이 없었는데 이 크고 넓은 레스토랑에도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영국에는 뭐 더운 날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근데 그 더운 날이 정말 덥거든요? 이 짧은 더운 날이 정말 더워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더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특히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더위도 많이 타서 더운데 반팔도 못 입게 해. 이거 긴팔 와이셔츠 여기 카라 있는 거 무조건 입어야 되고 또 그 위에 앞치마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었는데 더운 게 저는 또 힘들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버티면 되긴 하지만 진짜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근무하는지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러쉬로 일을 옮겼을 때는 아무거나 입어도 돼서 좋았거든요. 아주 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힘든 거는 메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뭐 어딜 가나 메뉴 공부를 당연히 처음에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시즌마다 메뉴가 자꾸 바뀝니다. 메뉴 왜 이렇게 자꾸 생겨요? 근데 또 음식뿐만 아니라 웨이트 스태프가 되면 와인을 추천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페어링 뭐랑 뭐가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걸 추천해야 되는지 손님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알아야 되고 원산지도 알면 좋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집에 오면 녹초가 됐는데 뭐 그러다가 자는 경우도 많지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와서 항상 그 메뉴판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특히나 와알못이었던 저는 와인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이야 뭐 조금 어느 정도 알게 돼서 나한테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게 와인을 잘 모르는데 손님 앞에 가서 우물쭈물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 와서 맨날 찾아보면서 보고 했거든요. 근데 또 레스토랑에서 그런 교육을 한 번씩 해주긴 합니다. 와인 교육을 해주는데 그날 만약 쉬는 날이다. 그러면 저는 정말 땡 잡은 거죠. 왜냐? 시음을 할 수 있거든요. 와인을 제가 또 맛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플래터, 치즈 플래터 이런 거 키친에서 해주면 같이 먹으면서 교육도 받고 그랬던 점은 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힘들었던 점, 단점은 이거 레스토랑이라면 어느 곳이든 약간씩 가지고 있을 단점인 것 같아요. 레스토랑은 바쁜 정도에 따라서 매달 일하는 시간이 바뀝니다. 리테일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고 카페는 그래봤자 30분 정도인 것 같은데 번화가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면 모를까. 저희 레스토랑은 바쁠 땐 진짜 바쁜데 손님이 없을 땐 진짜 없었거든요. 비가 오면 그날 망한 거예요. 그날은 진짜 손님이 없었고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레스토랑은 하나도 바쁘지 않은데 스태프들을 많이 남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태프들을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아싸 일찍 간다 하고 좋아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또 그만큼 저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너무 바쁘면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전 분명히 아침에 출근했는데 밤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길게는 12시간까지 일하는 날도 있고 또 매주 일하는 날이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으로 쉬지 않고 11일씩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차이가 조금 심합니다. 매니저가 이번 주는 너가 일을 조금 덜 했으니까 다음 주에 더 많이 넣어줄게 해서 뭐 한 달 차이를 많이 안 나게 해주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자꾸 조금이었다 많았다가 하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수입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하니까 이런 점이 레스토랑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만둔 이유는 러쉬에 붙어서입니다. 제가 영국에 가면 러쉬에서 한 번쯤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을 일할 때 또 이게 공고가 나가지고 했는데 붙은 거예요. 근데 또 마침 레스토랑은 6개월 정도 일을 했고
또 같이 일하던 사람도 많이 떠났고 저도 좀 힘들고 질리고 할 때여가지고 타이밍이 딱 맞아서 그만두고 러쉬로 옮겼습니다.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전 우선 영국 워킹홀리데이의 목표가 다양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한 곳에서 막 최대한 머물러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했고 이 일의 단점이 보이고 좀 이것보다 더 괜찮은 일이 생기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일을 바꿨고요. 또 워킹홀리데이는 주어진 시간이 딱 2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더 한 군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일을 하고 그만두고 여행 가고 다시 일을 하고 여행 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회사는 뭐 좀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나라에서 경험을 쌓으러 온 친구들은 저처럼 그런 사람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동안 일을 했던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러쉬로 옮겼습니다. 영국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